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여기 숫자 하나만 들어도 자동차 팬들의 표정이 싹 바뀌어버리는 마법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2개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12기통의 엔진인 것인데, 사실 12기통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는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으로 날카로운 엔진 소리를 내며 전세계 모든 스포츠카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페라리가 있고, 또 페라리와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 12기통의 높은 토크로 극강의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롤스로이스도 있죠. 이처럼 12기통이라는 그 숫자는 언제나 자동차 역사에서 기술력과 위상의 상징이었고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으며 가솔린 엔진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아우디는 그 연료 효율이 좋다는 디젤과 고성능의 상징인 12기통을 조합해 12기통 디젤 엔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합을 만들어냈고, 그것도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 패밀리 SUV에 탑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역사상 단 한 번만 존재했던,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 이 12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간 유일한 양산차 아우디 Q7 V12 TDI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우디 R8 V12 TDI. 아우디는 이미 5.5리터 트윈터보 차저에 V12 디젤 엔진이 탑재된 R10 TDI로 2006년 르망 24시에서 디젤 차량 최초로 우승을 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기서 아우디는 이 커다란 엔진을 그저 트랙에서만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사의 기술력과 강력한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양산형 버전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먼저 그 대상이 되었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에게 점점 밀리던 아우디가 기술의 아우디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어줬던 아우디의 슈퍼카 R8이었는데, 그 R8이 첫 등장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6년 파리 모터쇼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우디가 이 R8을 만들 때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죠. 또한 R8이라는 이 이름도 2000년대 초반 르망 24시에서 아우디를 승리로 이끌어준 R8에서 따왔을 정도로 아우디의 R8 사랑은 그만큼 각별했는데, 심지어 진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미래지향적 디자인 덕분에 R8은 출시 초창기 판매량도 높아 아우디의 생각보다도 더 성공적인 슈퍼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우디는 그 인기에 힘입어 2년 뒤인 2008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르망 24시를 제패했던 R10 TDI에 5.5리터 12기통 디젤 엔진을 더 개량해 6.0리터의 V12 TDI 디젤 엔진이 탑재된 양산형 최초의 디젤 슈퍼카 R8 V12 TDI를 선보였는데, 당시 이 차량의 스펙을 보면 500마력에 토크는 1000Nm 이상급으로 거의 25톤 트럭이나 11m급 이상의 버스들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슈퍼카답게 제로백은 4.2초에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이상을 보여주며 일반적인 슈퍼카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막대한 토크도 보여줬지만, 2010년에 시행 예정인 유로5 배출가스 기준까지 충족했기에 그야말로 R8 V12 TDI는 디젤 기술의 잠재력도 보여주면서 그 존재만으로도 자동차 팬들의 기대를 모으기 충분한 자동차가 되었죠. 하지만 1000Nm에 달하는 막대한 토크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변속기를 미드십 구조인 R8에 장착하긴 어려웠고, 또 대형 디젤 엔진을 위해서는 R8의 셰시를 크게 수정해야 했으며, 가장 최종적으로는 가솔린이 전부이던 슈퍼카 시장에서 디젤 슈퍼카라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우디는 결국 재설계하는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한참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해 R8 V12 TDI의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우디 12기통 디젤 엔진이 향했던 최종 목적지 디젤 R8의 양산화는 취소되었지만, 당시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디젤 기술에 집착했는지 자신들의 아우디가 단순히 디젤 승용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 디젤이라는 동력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증명하려 했고, 결국 모터스포츠에서 탄생한 이 12기통의 디젤 엔진을 어떻게 해서든지 양산차에 탑재하고 싶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R8에서 자사의 SUV인 Q7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사실 아우디의 Q7은 BMW의 1세대 X5가 북미에서 히트를 치자 같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던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이 쓰던 플랫폼을 사용해 만든 자동차로 그 바탕부터 남달랐기에 아우디 Q7은 당시 동급 유럽산 중대형 SUV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했고,
또 차체 크기만 보더라도 그 위급의 대형 SUV들과도 견줄 만한 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 Q7이 첫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는 다른 모든 SUV를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SUV다, 실내가 럭셔리한 도로 위의 비행선 등 긍정적이게 보기도 했지만 너무 크고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이 크고 과한 자동차에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Q7이 첫 등장하고 3년 뒤인 2008년 대망의 V12 디젤 엔진을 이 흰 수염고래 같은 자동차에 얹었고, 이 엔진을 얹으면서 Q7의 모든 것을 다시 손봤다고 하네요. 먼저 단순히 힘만 강한 차가 아니라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동차로 만들기 위해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서스펜션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및 전자식 댐퍼 컨트롤을 기본으로 장착했고, 또 12기통 디젤의 무시무시한 힘을 견딜 수 있도록 기존 ZF6단 자동 변속기에서 더 강화했으며, 브레이크도 스포츠카 못지않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변속기에서의 문제로 R8 V12 TDI는 중단되었는데, 다행히도 Q7은 미드십이 아닌 프론트 엔진에 새로 배치다 보니 보닛 아래와 하부 공간이 넉넉해 1000Nm의 토크를 견딜 수 있는 대형 강화 팁트로닉 변속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같은 철학이지만 달랐던 엔진, R10 TDI의 엔진과 Q7의 V12 TDI의 엔진은 같은 철학을 지녔지만 사실 다른 엔진이라 봐도 무방한데, 이 두 엔진은 스트로크와 보어 그리고 실린더 각도부터 완전히 다르고 핵심 구성 요소들마저 단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레이스카였던 R10 TDI는 실린더 각도가 90도였던 반면 Q7은 양산차이기 때문에 실린더 각도를 60도로 설정해 피스톤이 움직일 때 생기는 관성력, 즉 진동과 떨림을 없애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했고, 또 오직 대회만 생각하는 레이스카와 달리 부품들도 최대한 활용해야 했기에 Q7의 6.0L V12 엔진은 완전히 새로운 엔진인 건 맞지만 기존 아우디의 V6, V8, V10 엔진들과 부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Q7 V12 모델은 그저 레이스카의 엔진을 그대로 가져와 양산차에 얹었던 것이 아니라 아우디가 레이스를 통해 얻었던 디젤에 대한 확신과 철학을 기반으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양산형 디젤 엔진으로 Q7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아우디 Q7은 2600kg이 넘는 상당한 무게에도 제로백은 5.5초에 50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레이스카인 R10 TDI와 거의 비슷한 1000Nm를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연비는 리터당 9km가 채 안 됐고, 심지어 출시 가격은 18만 달러, 즉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오늘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보면 거의 벤틀리의 벤테이가급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찾아왔고 배출가스 규제도 나날이 심해져갔기에 결국 Q7 V12 모델은 아우디의 기술을 통한 진보를 상징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며 단 한 세대만에 단종되면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르망의 밤을 지배했던 아우디 R10 TDI의 디젤 심장은 체커기를 지나 멈췄지만 아우디의 그 철학은 멈추지 않고 아우디 Q7 V12로 재탄생해 일반 도로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 차는 효율을 위한 자동차도 대중을 위한 자동차도 아니었지만 그저 아우디였기에, 그저 엔지니어들이 만들 수 있었기에 아우디는 만들었고, 또 디젤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한 한 시대의 과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않을,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일 아우디 V12 디젤 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